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셨겠죠? 제가 그제 영상을 녹화하면서 여러분한테 안부 인사하면서 좋은 하루가 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에 시장이 급등하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뭐 현재는 인하 고려 안 한다, 아직도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지표를 보면서 확인한다,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의 좀 약간 의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파월 의장의 얘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감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일단은 금융정책 요 단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예상보다 덜 매파적 동결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 동결을 유지하다가 이제 인하 기대감 요게 실리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버블에 대한 견제를 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이었고, 이제 뭐 2%대 목표까지는 사실 몇 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때랑 별 차이는 없어요. 이게 10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때 이제 파월은 과연 영웅이 될까 봐 이런 주제로 썸네일도 남겨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그 야간 브리핑하면서 파월이 아이언맨이 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뭐 굳이 또 아이언맨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그냥 원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었다. 그러면서 뭐 똑같잖아요, 그냥 이때랑. 그리고 이때는 조커로 변신해가지고 제가 이거 조커 그림 그렸었는데, 요런 해석이 있던 어제 미국 시장이었고, 우리 시장도 낙폭 과대에 따라서 사실은 이건 그냥 빌미를 삼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 딱히 FOMC 영향이다라는 거는 그냥 이유를 가져다 붙인 거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FOMC 영향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가 이제 4.10%까지 쭉 밀렸어요. 그래서 요게 좀 호재가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제 제가 이런 썸네일 남겼습니다. 좀 썸네일이 다르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엔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그런 하락이 나왔던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고, 또 지난주에는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이제 제가 보는 건 여기까지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야세 심장을 꺼냈다. 더 빠지든 말든 더 빠지더라도 여기도 올랐다 죽겠지라는 얘기까지도 들어봤었던 그런 구간에서 지금 그래도 나름 반등을 잘 해줬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고, 또 퀀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요 시나리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월 20일 정도에 이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와 지금 달라진 연설의 스탠스? 글쎄요, 그다지 없거든요. 그다지 없어요. 근데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한 정도다. 요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금리 스탠스도 바뀐 거 없습니다. 일단 동결을 했고 12월에는 80% 정도, 1월에는 72%.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퍼센티지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얘도 이제 사라지고 이게 슬슬 이렇게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실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연말로 갈수록 내년에 금리 인하 이제 언제 할 거야? 라는 걸 시장에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파월이 계속 던질지 이거 좀 주시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제 반등을 시도하다 보니까 뭐 엄청 공포에 좀 휩싸이진 않고,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아직도 여기쯤 있겠죠. 익스트림 피어, 좀 과도한 공포에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낙폭이 적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약간 버텨볼 만은 해. 뭐 요런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CPI라던가 아니면 PC 지표 요게 이제 11월에 나올 거잖아요. 이번 달에 나올 텐데 요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사우디의 감산 요 이슈 때문에 유가가 좀 팍 튀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유가를 정확하게 좀 많이 견제하면서 10월 달에 오히려 유가가 83불, 82불, 막 84불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 전에 9월 달 이럴 때는 뭐 86불에서 90불 사이까지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가 때문에 CPI라던가 PC 이런 데 좀 영향력이 있었다. 근데 이게 좀 잦아들면서 아무래도 11월에는 10월에 나오는 지표가 좀 더 괜찮을 거고, 12월에 나오는 11월의 유가나 이런 전망이 생각보다 좀 지표적으로, 경제 지표적으로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인플레가 좀 잘 잡히는 전망이 될 것 같다. 라고 좀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슬슬 신규 고용, 그리고 실업률 요런 게 슬슬 이제 엄청나게 좋게 나오다가 꺾이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내년 초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24년 1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 즉 연준의 경기 부양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시장에서 좀 요구할 것이고, 지금 이번에도 QT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12월이나 1월쯤엔 강제적으로 좀 연준에서 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어제 FOMC였고요.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좀 길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내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드렸고 3년물과 10년물이 동일하게 4.7%까지 빠졌다. 원래는 3년물이 10년물 채권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10년물이 지금 더 낮은 상태를 유지했었거든요. 수익률 자체가. 근데 이게 좀 정상화되면서 이제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가가 80달러까지 하회했다가 지금 좀 뛰어서 81에서 82달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원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증시 우호적으로 조금 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하물며 공포지수 빅스까지도 조금 이제 17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AMD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 AI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조금 실렸습니다. 이 AI 반도체면 어디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발 AI 칩 요거 조금 기대감 실리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뭐 엔비디아도 물론이고 해가지고 하이닉스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라던가 이렇게 넷플릭스 등 기술주들이 좀 힘을 쓰면서 오늘 AI 관련주 그리고 뭐 로봇주 그리고 AI 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찜 받는 구간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펀트 분석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애초에 아침에 얘기 드렸어요. 우리 시장은 결국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상위주가 먼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낙폭 가대로 따지면은 현대차 그리고 뭐 LG엔솔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오늘 강세에 보인 게 맞는 거였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시세를 내겠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시총이 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초급등이 나오려면 결국에 바이오 상위주와 셀트리온, HLB,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상위주 에코프로 그룹주, LNF, 포스코 DX 이런 친구들의 시세까지도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에코프로 그룹주는 에코프로 BM이 12%, LNF도 뭐 13%까지 갔다 왔고 에코프로도 8%. 오늘 종합지수가 4%대 상승이 나왔는데 알테오젠도 오늘 초강세를 보였고 HLB랑 셀트리온은 안 가는 게 맞아요. 이거 제가 베타지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이 23년 내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어땠나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시장이 빠질 때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를 때, 이 낙폭과대에서 올라올 때 일단 셀트리온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구간 올라오면 그때부터 방향이 좀 나오던가 하겠죠. HLB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제는 먼저 올랐다가 강하게 눌린 요 하락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먼저 움직였다가 이제 또 매각이랑 뭐 로열티 협상 이런 게 조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좋아지면서 좀 수급이 붙은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포스코 DX 이런 친구들도 오늘 좀 나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DX는 5% 올랐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11%이 정도 올랐고 그리고 결론은 진짜 반등이 나오려면은 시청 상위주 위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수의 어느 부분까지 올라와 줘야지 그 다음부터 주도주가 뭔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가 오늘 먼저 강세를 보여가지고 먼저 올랐다고 바이오? 못 가나요? 이거 아니고 2차전지 죽었나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면서 이슈몰이에요. 반도체가 먼저 뛸 수도 있고 2차전지 먼저 뛸 수 있고 바이오 먼저 뛸 수 있고 종합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돌아가면서 먼저 키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찐반등이 나오면 결국 시총 상위주가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또 강조드린 거고요. 신용 잔고도 제가 18조 초반까지 봤던 게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16.9조까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 어제 나간 거 오늘 나간 거까지 반영하면은 16조 중반까지도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면 나중에 신용 잔고 결국엔 늘어날 텐데 신용 잔고가 뭐 2조까지만 가더라도 3.5조의 신용정보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주담대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 거의 5조에서 6조 가량의 순매수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요 수급들을 우리가 잡아먹으면서 편하게 좀 즐기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좀 불안한 거는 외국인이 현물을 안 잡아줘요. 제가 원하는 만큼 현물을 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바닥 맞나? 요거 찐바닥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그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방에 좀 베팅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선물을 어제 가장 싼 가격에 외국인이 모아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매도 포지션 잡아놓은 것까지 차익으로 환수시키면서 이제 포지션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어제 FOMC의 연설 결과가 어떻든 형님들은 방향을 상방으로 잡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개인들이 양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양시장에서. 근데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4,500억 정도, 코스닥에서 이제 5천억이 넘는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빠져도 팔아, 올라도 팔아. 요런 거를 이제 세력이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이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빵 튀었는데 이거 따라갔다? 물렸을 겁니다. 왜냐면 빵 튀고 횡보했으니까.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쫓아가지 마시고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시간을 두고 그냥 기다려 보시라. 이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애초에 처음에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그런 반등에 대한 대응들 이런 거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신용 잔고 얘기 이렇게 쭉 드렸고요. 와 진짜 열심히 줄어드네요. 1.5조가 거의 한 3주 만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폭으로 좀 신용창고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주담대도 거의 1조 넘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이 빠져들었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장중에 댓글 남겨드린 건데 단파동 그러니까 저 외국인이 수급을 잡다가 이제 시세가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툭 빠져요. 그러면 시세 툭 빠지겠죠. 근데 이거에 털리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이렇게 드려본 거고요. 이렇게 반도체 초강세인데 이거 따라 붙을까봐 돌아가면서 시세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2,400 정확하게는 한 2,420포인트 요 정도인데 아무튼 2,400 위에까지는 뭐 딱히 막 갈아타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반등을 좀 편하게 보시라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본봉상 내치고 올 때 털리는 게 나오면 정상이다라고 할때 털리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쫓아갈까봐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예. 1차 반등은 다 같이 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셀트리온, HLB 이런 거. 이런 설명을 베타제에게 좀 드려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지 말라 그랬고, 왜냐면요. 이거는 비밀. 우리 베타제의 비밀. 음. 이렇게 남겨보겠고, 어제 브리핑입니다. 어제 브리핑인데 찐반등이 나온다면 아침에 했던 얘기예요. 셀트리온, HB, 알테오제 얘네가 미쳐서 오르던지 아니면 에코프로 형제에다가 LNF, 포스코 그룹주 얘네가 개인이 못 붙게 올리는 게 포인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못 붙게 올렸죠. 반도체는 빠지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주도한다 이런 의견 아니었는데 어제 AMD가 미쳐가지고 이제 이런 게 좀 초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낙폭과대 상황에 있는 종목이 유리한 종목이 될 것이고 그런 업종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가 원달러 환율이 아직은 조금 1340원 언더로 빠지고 요게 106포인트 언더로 빠지면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싶고요. 빅스지수도 뭐 엄청나게 잘 빠졌고 그에 뭐 니케이는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대만도 그렇고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선행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유가 뭐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왔고 채권 수익률도 꽤나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채 이념물까지도 5% 채권 수익률.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이제 수요가 조금 수요가 올라가다가 좀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은 내려가는 거죠. 채권 논리를 좀 이해하시기 힘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 저항을 받고 있다.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과연 이걸 뚫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잡아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추세가 여기까지 이렇게 꺾여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좀 치고 갈까 글쎄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연준이 또 금리 스탠스를 막 엄청나게 인상한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다면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간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들어보겠고 환율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설명 드렸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했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 보고서 이제 여기 이상 더 빠진 것 좀 오반데 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정부에서 뭐 자꾸 요즘 공매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정치쇼 같습니다. 민심 살라고. 진짜 할 거면 그냥 시장 빠졌을 때 민기적 거지 말고 빨리 해야지.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공매도 좀 하던데 또 증시 또한 2, 3일 올라가면 이런 얘기 쏙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쇼다 그냥. 되게 생각해 준 척한데 실제로 생각해도 뭐 떡 하나 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와 엄청나죠 오늘. 개인이 코스닥에서 5천원, 코스피에서 4,500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잡아주는 거 좋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코스피가 올라가야 돼요. 코스피 상승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 정도 뭐 천억 정도 잡아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외국인의 현물이 한 순매수 1조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한 1조 매도 요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뭐 기관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뭐 외국인이랑 그냥 뭐 짝짝꿍 한다고 쳐도 그래도 5, 6천억 정도 요 정도는 잡아줘야지 좀 약간 우리 시장 진짜 찐바닥 나왔나? 요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요거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다만 뭐 코스닥 보면은 뭐 이게 아마 오늘 거래량 같은 거 보니까 반도체는 한계가 있어요. 시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에코프로
LNF 등등 2차 전지 쇼핑 엄청 했습니다. 2차 전지 언론에서 엄청 악재성 기사만 내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예시도 오늘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보시면 뉴스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에는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만 지금 여론이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뭐 투자 줄인다 뭐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타 같은 경우 미국에다가 지금 18조 투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전고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터리 공장 추가로 짓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성장하는 산업인데 지금 과도한 기대감이 실렸다가 이제 잠깐 요 정도 야 성장하는 속도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10인 줄 알았더니 9도라 요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을 이렇게 2천지를 이렇게 박살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이 시세 23년에 만들 때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많이 못했어요. 이게 개인의 힘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공매도 쇼티 나왔고 요거 물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성 기사부터 시작해서 매도 리포트까지 줄줄이 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둔화가 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업황이. 그래도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거만큼 빠른 성장을 하는 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특히나 좋다 좋다 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야금야금 모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기 잠깐 해봤고 시총 상위주 보면은 와 저 마지막에 이거 못 봤는데 15% 땡겼네요. 이러니까는 코스닥이 5% 올라가도 개별 종목 중에 못 올라간 것들이 많은 겁니다. LNF, 포스코 TX. 굉장히 제가 딱 집었죠 이거 포스코랑 이런 거. 첫 상승 무조건 얘네가 나오는 게 맞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알테오지에 미쳐서 나와야 되고 반도체 셌으니까. 근데 어차피 반도체 시총 상위주였죠. HPSP랑 리노공업 정도예요. 근데 얘네가 뭐 대단한 시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코스닥을 이끌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는 이끌 수 있어도 코스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 이렇게 얘네나 아니면 셀티론이나 HAB, 알테오지 이런 친구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 친구들이 반등이 나와야 시장이 찐 반등이다. 근데 그 찐 반등에 1차 흔적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주 이렇게 몰렸죠. 그러면서 LG엔솔, SK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좀 강했고 현대차는 좀 약했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초강세를 한번 보였고 LG화학도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외국인 기관은 사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코피체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베타 회원들도 LG 엔솔 이거 괜찮아요? 아 LNF 괜찮아요? 질문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모으지 그럼 언제 모으시려고요? 얘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나는데 좋아요. 실적이 둔화가 된다고 합시다. 얘가 그렇다 성장도 안 하나요? 전 세계에서 얘만큼 셀 잘하는 회사 있나요? 이런 식으로 좀 여쭤봤었는데 아마 시장 계속 빠지니까 당연히 공포 심리가 있었겠죠. 버핏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포에 뭐하라. 지금도 뭐 엄청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다신 그 2차전지 업종마다 좀 호흡의 길이가 달라요. 아까 전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NF 뭐 이런 거 엄청 초강세 보였는데 제가 보는 건 어쨌든 얘네 대시세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빠진 건데 반등이 뭐 여기를 넘겠어요? 일정 부분 요렇게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박스권을 만들 겁니다. 근데 요거 이렇게 박스권 만드는 동안 양극재 강했잖아요. 이제 양극재 다음에 주목받는 2차전지 후발주가 생길 것이다. 요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에 주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요게 별 5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쪽으로 첫 반등에는 얘네가 올라오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걸 하지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요거를 넘겨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구간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골라두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면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만 바라보는 개미들 이러면서 뭐 테슬라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올해 3분기 배터리 생산세 60% 줄였다. 이거 가지고 테슬라 5% 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면이 있어요. 지금 요거만 얘기하고 있어. 셀 생산 줄였다. 요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의 진실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 되게 편파적이에요. 자, 파나소닉의 배터리는 테슬라의 구형 모델과 모델 X와 모델 S에 사용이 됩니다. 자, 모델 S가 언제적 모델인가요, 대체? 12년에 나온 12년 된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금리 비싸. 근데 차값도 비싸. 모델은 구형이야. 여러분 이거 살까요, 이거? 제가 보기에 모델 S는 이미 지금 좀 풀체인지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무리 전기차 타라도. 요런 질리는 소비자한테 너무 익숙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히 줄이지. 이건 자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델 S 언제 나왔는데? 2015년에 나왔잖아요. 최초 배송. 이거 사겠어요? 이제 식상하지? 그리고 구형 모델 뭡니까? 모델 3, 모델 Y.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모델 3 이제 풀체인지 됐습니다. 하이랜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11월부터 중국에서 인도가 먼저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24년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모델 풀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요거가 선호도가 높으니까 모델 3가 당연히 오래 안 팔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진짜 천재인 게 풀체인지 시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고금리. 요거 엄청 고금리로 올려 때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판매 안 된다. 신차 나와도 효과 미미할 것 같으니까 드라마틱한 효과 보내려면은 이거 일단 적응을 하는 걸 보고 좀 경제 지표 이런 거 했을 때 부양 기대감 생길 때 그때쯤 신차 내야겠다고서 지금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맺힌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천재인 거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언제 바뀌나요? 사실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캐시카우는 모델 Y거든요. 이거 2024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뭐 되고 있나요?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되잖아. 그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아 이제 좀 금리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차 바꿀 거 고민해볼까? 이런 생각할 시기라고요.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이랑 이 글로벌 경기 환경이랑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Y가 근데 당장 이게 판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일론 머스크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LFP 모델 Y를 생산해가지고 중국에서 경쟁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3원계 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1000만 원이 넘게 싸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봐도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모델 Y. 근데 모델이 뭔가요? 구형이잖아요. 내년에 풀체인지가 된다고요. 주피터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요거 나오면은 테슬라 이거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결국에. 이거 기다리는 수요도 상당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저도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를 산다면은 아마 하이랜드 아니면 이 주피터를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거 모델 S 모델 X 누가 타냐고 파나소닉 배터리 셀 누가 쓰냐고 지금 결국에 LG 엔솔이나 이런 셀 쓰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뭐 번외적으로 해보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거 자꾸 LFP 배터리 나옵니다. 근데 이제 LG 엔솔에서 26년까지 LFP 이거 다시 개발한다고 하죠. 중요한 거는 원래 LFP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요거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원체 지금 가격 때문에 LFP 쓰는데 이게 2027년 이후에는 전망이 또 NCM, NCA 요쪽으로 좀 갈 거예요. 왜냐면은 LFP 같은 경우는 그 리사이클링 이게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폐배터리로 반환을 해가지고 원소로 다시 돌린 다음에 재활용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LFP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뭐 NCM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이런 거 다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자꾸 분해해가지고 다시 원재료를 돌리는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진짜 면모를 보이시는 건 3원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네가 조금 LFP한테 밀리는 거는 기술력에 의한 단가가 좀 비싸다. 근데 요거 지금 단가 낮추는 거 계속 작업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3원계 배터리가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LFP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구조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지금은 당장에 뭐 중국 LFP 배터리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있어요. LFP 관련 2차 전지주. 요것도 동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좀 여러분이 좀 분석해 보시면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차후에. 그리고 이제 AMD가 실적도 좋은데 AI 반도체 이거 기술까지 이제 좀 굉장히 기대감을 실린 그러면서 20억 매출 이런 거 이제 기대감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AI 반도체 HBM 이런 거 요 시장에 조금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AMD도 이제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신나죠. HBM 하면 이쪽인데 요거까지 좀 기대감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어제는 당연히 오늘 반도체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가 좀 강세를 보였고 특히 AMD 강세 보였고요. 2차 전지주는 테슬라가 반등했지만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못했어요. 이게 사이버 트럭 이제 가을에 나오거든요. 테슬라가 지금도 이 미국에서는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걸 좀 핵심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한 거고 다른 2차 전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뭐 비아디라던가 이거 비아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랑 심지어 차도 이쁘더라고요. 와 제가 중국 사람이면은 저는 비아디 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KG 모빌리티 여기 배터리 지금 LFP 쓰거든요. 근데 이게 비아디 거 써요. 그리고 좀그 TMI를 하자면은 포항에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KG 모빌리티가 비아디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비아디의 장비는 들어오고 만드는 거는 KG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아디가 나중에 떠나더라도 KG는 여기서 계속해서 LFP 배터리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자꾸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이거 내용을 모르고 자꾸 뭐 LFP 겨울 되면은 뭐 수명이 300km 가는 거 이제 막 120km까지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거 비아디의 LFP 배터리는요 블레이드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요
CATL 거랑 좀 내용이 달라요. 이게 좀 겨울에도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주행거리가 물론 LFP 특성상 뭐 300km 달린다고 하면은 뭐 한 180에서 200km밖에 못 달리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120km까지 줄어들고 막 CATL 거랑 좀 다르다는 거. 예를 들면 CATL 거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코나, 레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라? 이거 H4, K4 거 같네. 근데 이거 이쪽에서는 CATL 거 안 쓸 수가 없는 게 얘네는 중국 진출해야 되니까. 뭐 아무튼 이런 복잡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라방 때 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종합 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을 먼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오늘 요거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높이를 한번 봅시다. 자, 역시 여기도 라인 걷고 여기도 라인 걷고 여기도 라인 걷거든요. 이게 비슷비슷한 위치에 라인을 그어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뭐라고 얘기 들었죠? 빠져도 금방 올라올 거라고. 그때 올라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 들었죠? 또 올라가나요? 아니라고 이거. 빠르게 올라올 거지만 요 박스에서 이렇게 갈 것 같다. 얘가 당장 이렇게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는 제가 보기엔 요렇게 수렴할 것 같습니다.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동안에 뭘 할 거냐? 뭐 바이오가 갈 수도 있고 2차전지도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요 구간이 여기랑 비교되고 코스닥의 요 구간이 지금 이렇게 같은 위치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먼저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스닥이랑 제약바이오 같은 위치, 2차전지도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바이오랑 코스닥의 바이오나 아니면 2차전지가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제시를 해봐 드리고 싶은 가운데 무엇을 강조드리고 싶냐? 왜 코스닥을 먼저 봤냐? 보면 코스피가 어쨌든 오늘 갭으로 잘 도망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외국인의 현물 매입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찐바닥 맞아? 이거 어라? 가다 뒤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라? 누르다 질질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추측들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냥 날아간다? 이러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컨트롤 한번 따져봤더니 이렇게 제가 컨트 영상 이거 올려드렸었잖아요. 요거를 비슷한 위치의 구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컨트롤 봤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라방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저번에 요 구간에서 요만큼 남았는데 설마 지금 구간에서 빠질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거 처음 영상 올릴 때 그게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날 주말에 올렸는데 와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인 거잖아요. 진짜 여기까지 나왔네. 그러면서 2269 여기 나오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혹시라도 갈까? 에이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했는데 확 죽였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제가 요날 이제 최고의 야수의 심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도 전 모르겠어요. 제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 빠지면 전 모르겠어요. 라까지 얘기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갈아태고 다 갈아태웠고, 요거 빠진 동안 좀 아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야수의 심장 꺼내봤고, 요거 빠진 날, 와, 이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썸네일 보여드린 것 같이, 야, 이건 진짜 정말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 놓고 이제 어제 살짝 반등 나오고 이제 오늘 개보 딱 띄운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한번 봤더니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냐 이거 생각보다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잡아주면 모를까 일단 내일하고 모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레는 없고 내일하고 월요일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빠졌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빠졌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틀 붙인 게 어제 나온 것 같고 요거 초강세가 이렇게 갭으로 딱 떠서 도망갔잖아요. 그럼 내일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월요일날 만약에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은 요거는 그러면은 약간 이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외국인까지 안 잡아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21선 위에 일단 눌러 앉았거든요. 21선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당장 2380 내일도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렇게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아니면 갭으로 이렇게 올리던가 아니면 뭐 이게 좀 연장이 돼가지고 내일과 뭐 월요일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 중반 수요일이나 이때쯤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쓱 힌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늘리고 가는 요렇게 가는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현물 요게 조금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개인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망갈 때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이게 V 반등이 나와서 도망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초급락세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아예 그냥 완전 죽이는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거 이렇게 뚝뚝뚝 요런 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코스피 막 3.5%씩 막 계속 빼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진짜 괴롭히면서 뺀 거 정도기 때문에 이러면 또 이게 올릴 때 개인들이 또 붙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올렸다가 찍어 누르면 이때는 이제 후두둑 후두둑 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는 못 붙지 않을까 개인들이. 또 올라도 내려도 확실하게 개인들 떨구면서 외국인은 이렇게 나올 때 매집을 현물이 진짜 들어오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구간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공교롭게 이 시간 사이클을 보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올랐다 빠질 때 11월 중반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때 뭐가 있죠? 실적 시즌.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오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랐다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나 아니면은 이제 제로 소멸로 시장이 이제 하락이 나곤 합니다. 종목이.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니까는 그다음에 뭐 대주주 양도세니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11월 중순에 여러분 잊고 있는데 이때 셧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요거 아마 셧다운 이슈 때문이라도 이렇게 싹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한 2300, 한 많이 눌리면 2P 2320p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올랐다가 2380p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연말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 요거까지 한번 좀 추적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요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찐바닥은 외국인이 현물 수급에 달렸다. 그냥 순매수가 아니라 진짜로 1조 규모 이렇게 나오려면은 삼성전자가 좀 뭔가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분봉상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반도체 많이 떴으니까 그냥 흔들기 정도 나온 거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200일선 위에 올려 있는데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 8월에 저점까지 비슷한 위치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8월에 높이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뭐 와 대단합니다. 이미 미국이랑 니케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증시들이랑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500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미 증시 나스닥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850p랑 720p 거의 10% 가량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외국인들이 못 모았어요. 그리고 그 공매도도 좀 해결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BM도 여기서 이제 한 타임 외국인 샀다가 이제 여기서 공매도 치면서 막 찍어 두르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기관은 은근슬쩍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털리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에코프로 BM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보면은 개인이 좀 털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좀 좋게 안 보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이 있고 다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직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뭐든 빠졌다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반등한 뒤에 박스를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2차전지 후발주. 애초에 이런 시세가 안 나왔던 2차전지주가 돌려서 올라오는 흐름.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자체가 키높이를 좀 맞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뭐 처음에 양극재 관련 주들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면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2차전지 주들은 이렇게 바닥 기다가 여기서 이거 빠질 때 같이 쑥 빠져.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키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양재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나 NNF 뭐 이런 애들 포스코 같은 애들이 다시 가든지 아니면은 후발로 올라오던 애들이 이 바통을 이어서 먼저 한번 시대되고 그 다음 빠지면서 다시 뭐 이제 양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2차전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에 대한 거는 뭐 원자재 리튬 가격도 있고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지금 그냥 뭐 종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종합지수 올리려고 그런 수급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종목들은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은 일단은 요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고 이렇게 나올 때 아마 여기서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냥 반등이고 눌릴 때는 그냥 적당히 뭐 다 같이 한번 쓱 누를 것 같고 이렇게 떨구기 그래 놓고 올라올 때 여기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그냥 V로 간다고 해도 이렇게는 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기대가 좀 실리겠죠. 연말 되면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에 자유롭잖아요. 시장이 계속 빠졌으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 업종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횡보예요. 그냥 뭐 딱히 막 엄청 기대감 싣고 싶지 않고 그리고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이제는 개인의 힘이 아닌 외인과 기관의 힘으로 좀 힘을 받아서 갈 가능성 이것까지도 한번 제시를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간판 보면은 시장이 빠질 때 강했던 이런 종목들 당연히 못 오르겠죠. 그리고 HB 그룹 많이 버텼잖아요. 셀트리온도 오르고 그리고 알테오제는 좀 이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양극재 관련 역시 시총 상위주니까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랑 좀 초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비주 일부 좀 올랐고 동박 일부, 알박 일부
전액은 좀 약했고 분리막도 좀 강세를 보인 정도고 이차전지에서는. 그리고 반도체가 초강세. 근데 얘네도 하나하나 돌려보면은 반도체도 나름 진하게 늘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 애들 빼고는 웬만한 종목들은 그래도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 지금 이렇게 올라 요 정도로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도. 반도체라고 지금 이렇게 오른 게 낙폭 과대적으로 좀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나마이크로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역시 삼성이 좀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오른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역시 AI 테마. AI AI 묻어가지고 또 얘네 보면 낙폭이 막 마이너스 60% 맞은 거 엄청 많거든요. 이 AI 스퀘어에서 마이너스 60% 그냥 뚜까 맞은 거 진짜 엄청 많습니다. 반도체 이쪽에서도 그렇고 한 번씩 둘러보세요. 그런 것 좀 낙폭 과대주로 좀 올라온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한 바이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애들은 오늘도 못 올랐어요. 오늘 3%대 오른 애들은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바이오에서 3%대 오르는 거는 조금 선을 넘었어, 내가 보기에는. 오늘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4% 정도는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종합지수만큼은 좀 올라줬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뭐 레오캠이나 이런 건 잘 버텼으니까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엔터주 최근에 강했으니까 오늘 좀 쉬는 선 당연히 보였겠죠. 어제 좀 강세였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의료기기주도 종합지수적으로 방해가 안 되면 실적 따라가지고 다시 또 낼 일을 만들어 갈 겁니다. 사실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의료 미용기기주들이에요. 이런 거. 보톡스라든가 뭐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거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또 돈이 또 넘쳤잖아요. 유동성 랠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그동안 기술력은 또 발전을 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미용기기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반응이. 미국향이 좀 나가는 거 아니면 중국향도 괜찮아요. 화장품은 아닌데 중국향 미용기기 이런 거 나가는 애들 있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이 잘 찾아보셔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아마 좀 2,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실적 따라서 뭐 시장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좀 끌고 가기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가 지금 좀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수소 쪽으로 좀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원전도 지금 스물스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풍력이랑 태양광은 제가 보기에 아리까리예요. 얘네는 조금 여러분이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디스플레이도 약간 물음표. 미디어? 미디어는 아니야. 그냥 에너지 얘도 아니야. 좀 아닌 거 제가 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도 조금 물음표예요. 지금 약간 이벤트로 좀 붙기는 한데 얘네 물음표고, 로봇주는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정도고, 그리고 다음에는 뭐 바이오랑 뭐 2차전지 반도체 이쪽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시총 상위주 위주로 올랐고, 보면은 뭐 오르는 애들만 올랐어요. 뭐 안 오르는 애들 같은 경우는 1%대 오르는 애들 뭐 이렇게 거의 종합지수 대비해서 막 노는 애들 되게 많았죠 오늘. 음.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얘네도 다 같이 한번 오른 장이 오긴 올 거예요. 얘네 지금 오늘 안 오는 애들 꽤 있는데 얘네가 다 먹었잖아요, 시세를. 얘네가 이제 한번 올려쳐주고 그다음 쉬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다른 애들이 좀 이제 소형주들이 따라오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잡아드리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을 쭉 기다리면서 진짜 찐 바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거로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제가 빠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전략대로 좀 움직이겠다. 우리도 지금 종목 하나 옮긴 거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초강세가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더 비슷한 종목, 좀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태워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사이드가 분명히 얘를 따라 잡으러 갈 거예요. 이게 A고 이게 B면은. 요런 정도로 하고 있고, 내일도 아마 바이오 쪽에서 아마 하나 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아마 또 다른 덜 오른 바이오로 옮기지 않을까. 그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도 한번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살짝살짝 하는 것 빼고는 본인이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오늘 안 올랐더라도 순서대로 또 여기 일정 부분 동안 구간까지는 다 같이 오를 거기 때문에 요거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하든 뭐라든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콘텐츠적으로 만약에 퀀트 분석에 따라서 얘가 올랐다가 눌리는 흐름 이런 게 보이면 제가 또 시그널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차익할 것 좀 살짝 차익해놨다가 뭐 현금 10%든 20%든 이렇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여기서 잡으면 좀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응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뭐 버틸 수도 있는 거니까요.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바이오 뭐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SITC도 있고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해가지고 있고 뭐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 각기 재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기에는 시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드렸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특히 이번 1월 라이브 때 뭐 이런 거 좀 알맹이 같은 거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해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스닥 선물이 우리 시장 끝나니까 그 전에 살짝 이제 경계감 가지고 있다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미국 시장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내일 오전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뭐 좀 바이오 같은 거 옮긴다고 했는데 요게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 종가에 왜 강세 안 보였냐면 오늘 미 시장이 강할 것 같아서. 오늘 미 시장이 가면 내일 아침까지 얘가 시세 한번 낼 수 있거든요. 아침에 시세 한번 팍 내면 그때 빨리 팔고, 안 오르고 멍 때리고 있는 바이오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준비해 놨다가 얘가 만약에 멍 때리고 있다, 그럼 이거 시세치 빨리 먹고 빨리 옮겨가지고 이렇게 그거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멀쩡한 종목 별로 옮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 대응은 이런 거고, 그냥 내 종목이 결국에 좀 올라갈 거고 난 저가에 사가지고 단가 잘 맞춰놓고 그거 끌고 가겠다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일단 좋은 비즈니스에 머물라, 피터 린치의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